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위원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노동부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90만 건 이상이었고 8월 예상이 72만 건 정도 됐는데 실제 이제 23만 5천 건 나오면서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상당히 부진했던 데 반해서 미국 증시는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지수 차트인데 다우존스 지수는 0.21% 정도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고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하면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물론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내용을 조금 뜯어본다면 실업률은 5.4%에서 5.2%로 소폭 낮아졌고요. 장기 국채 금리가 1.3%에서 오히려 1.32%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고용 지표가 악화돼서 나오면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증시에 압박을 작용하는데 특이하게도 금요일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고용 지표가 그렇게 수치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임금 상승률은 0.56%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경기가 둔화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상승이 깎이는 전형적인 경기 둔화 과정에서의 고용 지표 악화가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일자리는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혹은 지금 현재 이번 9월달까지가 미국에 코로나19 관련된 고용 마지막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선에서는 아직까지 고용의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미국의 증시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0.24%, 코스닥 지수가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난 7월, 8월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할 때는 고용지표가 악화되었다라는 수치가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그 낙폭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난주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을 때도 역시 오히려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기술주가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상승,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이런 등식이 지금은 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이유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IT 섹터 성장주들의 낙폭이 일부 나오는 시장이 상당히 혼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시장의 반응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는 상승장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 모든 악재의 근원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미국이 지난주 주말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확진자 수는 늘어났지만 치명률은 지난 2월 겨울 때 보여줬던 사망자 3,000명대 이상, 3,800명대에 비하면 지금은 1,000여 명대로 그때와 치명률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이 부분은 백신의 영향이 상당히 조금씩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적어도 이제 한두 달 내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씩 바꾸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바로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8월 31일
부터 매수로 좀 전환된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주 단위로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소폭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견조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긴장의 끈을 한치라도 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을 구체적으로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섹터별 등락은 결국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철강, 기계, 건설 쪽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비재들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를 좀 받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좀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인 철강 섹터를 좀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철강 섹터가 상당히 이제 급락의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이 급락의 양상을 좀 보여준 이후에 V자형 반대 형태를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철강 쪽은 포스코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이후에 3분기부터의 우려감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철강석 가격이 약 40% 정도 인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데 반해서 호판 가격이 이번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분기도 마진 구조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최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면서 철강 업종이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은, 상당히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미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반등의 주체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부 상승 전환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절반 정도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반도체의 저점로는 부각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수급이 돌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인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난주에 대만의 TSMC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상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 인상이 나온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분할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소비재인데요. 소비재들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그리고 의복,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대부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쪽으로 매수가 조금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가 그동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규제 관련 리스크,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악재가 지금 시장에는 이제 해소되는 움직임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결국은 이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이 변화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재와 관련된 섹터의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9월 달에 저점에서 계속 소비재를 매수하는 부분은 10월 이후 시장이 이제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여기서 소비재를 저점 매수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반도체, 소비재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도 같이 좀 세워주시죠. 예, 이번 주는 이제 섹터별 등락을 좀 보면 좀 전에 섹터별 등락을 말씀드린 것과 일치를 하는데요. 일단은 철강과 기계, 건설 같은 경기 확장 수혜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긴 호흡으로 일정 부분 포트에서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 요런 철강, 기계, 건설 등은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이 반등을 주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들을 보유하면서 지금은 좀 긴 호흡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건설주 같은 경우가 거의 V자형 반등. 지금 현재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택 확장 보급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 건설 쪽에 매기가 몰리는 모습인데 이런 철강 기계 건설 등은 좀 장기 보유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비재나 의류, 식음료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현재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섹터들은 바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나 의료, 식음료, 여행, 항공 같은 이런 부분들 섹터들은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계속해서 조정을 조금씩 9월 초반에 받을 때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섹터별 등락을 보면 소비재 쪽으로 상당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초반은 고용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이후에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 호흡으로 저점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도체는 후순위로 소재와 부품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울 때 등락을 좀 보인 이후에 오히려 지금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반등을 주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특히 개별 종목들 위주의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꽤 크게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접근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은 지금 대부분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차익을 좀 실현하는 관점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IT 관련된 섹터 쪽에서는 소재 관련되어 있는 쪽과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쪽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삼성전자의 폴더폰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부품 종목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테마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그동안 상당히 장기간 어려움을 좀 겪었기 때문에 장기간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추세는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단기간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미국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등락이 제한적인 가운데 종목별 변동성이 좀 불규칙하게 나올 수 있는데 9월 초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경기 관련되는 소비재 쪽으로 저점 매수를 좀 강력하게 이어가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철강, 기계, 건설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전략. 그 외에 이제 반도체나 IT, 2차 전지 관련되는 쪽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분할로 장기로 길게 한 대포 시어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2차 전지는 관망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수소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수소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금 현재는 일단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공모 이후 상장된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 좀 보였다가 지금 현재 밀려나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쪽은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를 좀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테마성 매매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긴 호흡으로 조금 섹터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테마가 지나갈 때까지 한 템포 기다렸다가 개인들의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좀 바뀌는 걸 확인한 이후에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장했던 이번 그 일진 하이솔루스를 하나의 그 흐름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이 부분을 일진 하이솔루스 주가 등락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조금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